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라는 말 대신에 예스라는 말로 마음에 새긴 이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사고는 강력하다. 더군다나 이것이 명확한 목적, 끈기, 불타는 소망과 합쳐진다면 더욱더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수년 전 에드윈 씨 번즈는 인간은 생각함으로써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것을 곧바로 증명하지는 못했고 훗날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이 진리를 증명해 나갔다. 번즈가 에디슨과 공동사업을 꿈꾸고 있을 때 그가 원한 것은 에디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에디슨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다. 번즈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었는가를 살펴보면 성공을 위한 13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번즈가 처음으로 에디슨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을 때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2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에디슨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디슨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주의 이스트 오렌지까지 가는 기차표를 살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꿈은 실현 가능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에드윈 씨 번즈의 꿈은 너무나 간절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이뤄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꿈을 포기하느니 화물차 짐칸에 숨어 여행하는 것을 택했다. 이는 번즈가 화물열차에 몰래 올라타 이스트 오렌지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침내 어렵게 에디슨 연구소를 찾아간 번즈는 이렇게 말했다. 에디슨 씨, 당신과 공동사업을 하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에디슨과 번즈의 첫 만남이었다. 훗날 에디슨은 이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번즈가 처음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길에서 흔히 보는 떠돌이 불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표정에서 한 번 결심한 것은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알게 된 사실이지만 번즈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 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으며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에게는 성공할 때까지 그 신념을 관철하는 결의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번즈가 에디슨을 처음 만나 건넨 말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에디슨의 연구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 당시 번즈의 행색 역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사고였다. 처음부터 번즈가 에디슨과 파트너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에디슨의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적은 임금을 받고 연구소의 잡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그런 일들도 번즈는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일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인 에디슨에게 그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가 생길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수개월이 지나갔다. 하지만 번즈가 목표로 한 기회는 좀처럼 다가올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번즈에게는 변화가 있었다. 번즈는 매일매일 스스로 자신의 꿈을 되뇌었다. 에디슨의 파트너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주지시켰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마음속에 결의를 다지고 있으면 그 계획의 준비 단계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것이 용모에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그런 면에서 당시 번즈의 용모는 이미 에디슨의 공동 경영자였다. 그의 결의는 더욱더 굳어져 기회가 올 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는 언제까지 이렇게 잡무나 처리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다른 곳에서 일거리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는 시종일관 남은 생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기필코 에디슨의 공동사업자가 되고 말겠어. 라고 굳게 다짐했으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 당시에는 번즈 자신도 그 힘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목표의식의 강렬한 힘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뒤엎고 끝내는 자신의 운명을 활짝 꽃피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회는 뒷문으로 온다.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의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 기회는 번즈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방향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것은 기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기회는 항상 뒤에서 살그머니 다가오는 장난스러운 습성이 있다.
또한 기회는 불운이나 일시적인 패배의 그늘에 숨어 은밀히 찾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 무렵 에디슨은 신제품인 에디슨 축음기를 완성했는데 에디슨 연구소의 영업사원들은 이 제품에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번즈는 이것이야말로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제품의 판매를 자신이 맡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판매를 담당하게 된 번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축음기를 훌륭하게 팔았고 마침내 전국 판매권을 얻어 큰 부를 손에 쥐었다. 또한 그는 대단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지하게 생각을 거듭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었다. 번즈가 바라는 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당시에 이미 200만에서 300만 달러를 손에 넣었다. 그러나 그 금액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싹튼 꾸미말을 통해 명확한 형태를 갖추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서 손에 들어온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체험한 것이었다. 번즈는 마침내 꿈을 이뤄 에디슨과 공동 경영자가 될 수 있었다. 게다가 막대한 부도 쌓았다. 그가 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명확한 꿈과 그 꿈을 성취할 때까지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뿐이었다. 1미터만 더 내려가면 금광맥을 찾을 수 있다.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시적인 작은 패배에도 너무나 간단히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하지 않았을까? 금광을 찾아 너도 나도 서부로 몰리던 골드러시 시대의 RUW와 그의 숙부도 광맥을 찾겠다는 열의에 들떠 서부로 떠났다. 다만 숙부는 금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진리를 몰랐다. 숙부는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서부를 돌아다녔다. 일정은 고됐지만 금을 향한 그의 욕망은 무척 확고했다. 더비와 그의 숙부는 몇 주 동안 금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금맥을 발견했다. 문제는 그들이 찾은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기계와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숙부는 잠시 고민한 후 광산을 폐쇄하고 메릴랜드주 윌리엄스 파크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친척과 이웃에게 자금을 빌려 필요한 기계를 구매해 다시 광산으로 돌아왔다. 더비와 숙부는 금광석을 파내자마자 우선 용광로에 보냈다. 순도를 테스트해보니 그들이 파낸 금은 콜로라도 주에서 가장 질이 좋은 수준이었다. 더구나 몇 개의 트럭을 채울 만큼 양도 많았다. 더비와 숙부는 금을 채굴하여 친척과 이웃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그러나 큰 실패는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났다. 차감기로 파 내려가는 것만큼 그들의 꿈도 부풀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금광맥이 사라진 것이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의 금조각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꿈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래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차감기로 파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버린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들은 채굴 설비를 몽땅 헐값으로 고물상에게 팔아치우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채굴 설비를 산 고물상은 무척 똑똑한 인물이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광산기사를 고용해 이 광산이 정말로 가망이 없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더비와 숙부가 광산을 포기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냈다. 더비와 숙부는 단층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다. 광산기사의 계산에 의하면 금광맥은 더비와 숙부가 채굴을 단념한 지층으로부터 겨우 1미터만 더 내려가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 지층에서 금광맥이 재발견되었다. 고물상은 이 광맥에서 몇백만 달러어치의 금광석을 파냈다. 이것은 꿈을 포기하기 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세와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더비는 광산을 포기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러나 이때의 실패 경험은 더비가 생명보험 회사에서 영업자로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서부에서 겪은 대실패가 사소한 실패에서 포기했기 때문임을 깨달은 더비는 이것을 보험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뛰어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교훈으로 삼았다. 목표한 손님이 마음을 열지 않아도 절대 단념하지 않겠어. 광산에서의 실패를 2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한 더비는 연간 100만 달러가 넘는 실적을 올리며 단시간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포기하는 사나이에서 한번 달려들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나이로 변신했다. 어떤 경우든 성공을 거둘 때까지의 인생은
절망과 좌절의 반복이다. 작은 실패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럴듯한 변명을 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한 미국인 500명이 들려준 이야기의 공통점은 위대한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패배의 투구를 벗은 시점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라는 것이다. 실패는 마치 사기꾼처럼 교활하고 얕다. 성공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기꾼에게 현혹되지 않는 명민한 지혜다. 강한 신념은 상대를 움직인다. 더비가 하드녹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금광 경험을 살려 인생의 새로운 첫걸음을 내디디려고 결심하자 행운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니다. 라는 말이 반드시 진실을 부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더비가 숙부를 도와 낡은 맷돌로 밀을 쌓고 있었다. 당시 그의 숙부는 흑인 소작인들을 거느린 대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조용히 방앗간 문이 열리더니 흑인 소작인의 어린 딸이 들어왔다. 숙부는 그 소녀를 돌아다보고 쌀쌀맞게 말했다. 무슨 일이냐? 그녀는 귀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50센트를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안 돼. 빨리 돌아가. 네. 소녀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숙부는 일에 열중했기 때문에 소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한창 일을 하던 숙부가 다시 얼굴을 들었을 때 아직도 소녀가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뭘 하고 있느냐? 빨리 가지 않으면 혼내줄 테다. 그러자 소녀는 다시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그러나 역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숙부는 맷돌에다 쏟아 넣으려던 밀 포대를 바닥에 놓더니 곁에 있는 저울대를 집어들고 험악한 얼굴로 소녀에게 다가갔다. 더비는 숨을 죽이고 그 사태를 지켜보았다. 몹시 화가 난 숙부의 얼굴 표정을 봐서 틀림없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숙부가 소녀 앞에 당도하기 직전 소녀가 먼저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숙부를 올려다보면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쨌든 엄마는 50센트가 필요한걸요. 숙부는 걸음을 멈추고 찬찬히 소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저울대를 바닥에 놓고 주머니에서 50센트를 꺼냈다. 그리고 소녀에게 돈을 건넸다. 돈을 받은 소녀는 방금 싸워서 이긴 상대의 눈을 응시한 채 천천히 문 쪽으로 뒷걸음쳤다. 소녀가 방앗간에서 나가자 숙부는 상자 위에 걸터앉아 그대로 10분 이상이나 창밖의 허공을 바라보았다. 숙부는 공포에 가까운 기분으로 방금 체험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냉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을 분석해보면 도대체 어떤 불가사의한 힘으로 소녀가 그 자리를 모면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책 곳곳에는 당신의 직감력을 길러 모든 장애를 물리칠 힘을 발휘하는 방법이 적혀 있다. 그 수수께끼는 제1단계 스텝 1에서 해명되거나 혹은 다른 단계에서 갑자기 당신의 머릿속에 번뜩일지도 모른다. 또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발견될지도 모르며 혹은 목표와 계획으로 체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 번뜩임이 당신 눈앞에 나타났을 때 당신은 과거의 패배와 좌절의 경험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비는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사원으로 활약할 때 어린 흑인 소녀가 무심히 사용한 그 불가사의한 힘에 대한 일을 되뇌었다. 나는 이제 틀렸구나 하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면 항상 이 낡은 방앗간에서 큰 눈을 도전적으로 반짝이며 서 있던 소녀의 모습을 회상하고는 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 세일즈를 관철해야 한다고 나 자신에게 타일렀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일즈의 성공은 반드시 목표한 손님이 한 번도 라고 말한 뒤에 있었어요. 또 더비는 금광의 실패에 대해서도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렇게 말했다. 금광에서 얻은 경험은 그 모습과 형태는 달랐지만 나에게 행복으로 가는 이정표였습니다. 그 실패 덕분에 나는 어떤 곤란이 닥치더라도 처음 결심한 대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더비의 경험은 매우 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안에는 그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더비는 이 두 가지 경험을 분석하여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실패 원인 속에서 성공의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실패의 경험 속에서
기회를 잡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 책을 읽는 동안 목표 또는 계획의 형태로 당신 마음속에서 꿈틀거릴 것이 틀림없다. 성공을 손에 넣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이 책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 전에 다음 문장을 읽어보자. 부와의 만남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타나므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대체 그것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에는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불을 원하는 자만이 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격언과 맞추어 생각해 볼 때 한층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당신이 불을 손에 넣겠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그 소망은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점점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재벌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에서부터 출발했다. 만약 당신이 이 성공 철학을 이해하고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발전할 것이다. 또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현실이 된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인류의 최대 약점은 불가능이라는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못하는 숙명에 묶여 있다든가 제 아무리 초인적인 인간이라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와 같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숙명을 극복하고 그 한계를 타파하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 성공을 믿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가령 조금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실패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실패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가득 찬 성공 의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약점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독선적인 고정관념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태도다. 지금 가난하거나 실패 또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이 책을 읽는다고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젊은 중국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미국으로 유학 온 그 중국인은 시카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하퍼 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때 총장은 미국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젊은 중국인이 대답했다. 제 생각엔 사물을 정면으로 보지 않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많든 적든 사람은 누구나 편견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고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지만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자신의 관찰만이 올바르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중국인이 사물을 바라볼 때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껍질 속에 틀어박혀 있다. 그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소망하기 때문에 실현되는 것이다. 헨리 포드가 그 유명한 V8 엔진을 개발할 때의 이야기다. 포드는 8개의 실린더를 하나로 묶어 조립한 엔진을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기사들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그러나 포드의 아이디어를 설계도에 그려본 기사들은 한결같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포드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어내시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해야 하오.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할 때까지 일에만 몰두하시오. 기사들은 포드를 말려보려 했지만 그는 단념하지 않았고 결국 기사들은 포드의 명령에 따라 이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힌트조차 얻지 못했다. 그리고 또 반년이 아무런 성과 없이 흘렀다. 기사들은 포드의 명령에 따라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원을 걸고 필사적으로 연구를 계속했으나 결국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해 말 기사들은 포드에게 다시 한번 8개의 실린더 엔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했으나 포드의 대답은 하나뿐이었다. 몇 번이라도 다시 도전하시오. 어쨌든 나는 꼭 필요하니까. 기사들은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 포드가 요구한 대로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들이 V8 엔진을 완성한 것이다. 결국 포드의 집념이 승리했다. 다시 말해 포드의 마음속에 있던 꿈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신이 풍족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포드의 성공 철학에 대해 이미 무엇인가 느꼈으리라고 생각한다. 꿈을 성취하는 시기는 그다지 멀리 있지 않다. 이 성공 철학의 근본은 꿈과 명확한 목표에 있다. 무언가를 소망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포드처럼 성공을 거둘 것이다.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야말로 내 운명의 지배자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의 시인 헨리가 쓴 이 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진리를 담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운명과 영혼을 지배하는데 이는 자신만이 자기의 사고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헨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의지의 힘이 우리 두뇌에 자극을 주어 조화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그 결과 행복한 인생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예컨대 막대한 부를 쌓고 싶다면 우선 간절하고 강렬한 꿈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그 꿈이 자기의 의지가 되어 마음을 조절할 수 있고 목표로 향하는 계획이 실현된다는 것을 이 시는 가르쳐주고 있다. 운명의 주인인 당신은 성공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성공 철학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을 위해서도 유익한 진리를 전해줄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웨스트버지니아주 세일럼 대학교의 졸업식에 기념 강연을 의뢰받은 적이 있었다. 강연 중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 철학에 대해 열의를 다해 연설했는데 한 학생이 무척 큰 감명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 학생은 후일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루스벨트 대통령 밑에서 요직을 맡아 일하기도 했다. 그가 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친애하는 나폴레온 힐 선생님께 저는 국회의원으로 일하다 보니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1922년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세일럼 대학교 졸업식에서 선생님의 기념 강연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특히 헨리 포드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강연 덕분에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장래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어도 자기 인생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올해에도 수천 명의 학생이 졸업을 합니다. 그들 역시 용기를 북돋아주는 선생님이 강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무엇을 실행하여 어떻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 될 것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선생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탈출하여 풍족해지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나폴레온 힐 선생님 외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만일 책을 출판하셨다면 꼭 초판본을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필 서명이 있는 책을 받아볼 수 있다면 그 이상 행복한 일이 없겠습니다. 제닝스 랜돌프 올림. 이런 연유로 그 강연을 한 지 35년 후인 1957년에 다시 세일럼 대학교 졸업식에서 기념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나는 제닝스 랜돌프를 계속 지켜보았는데 그는 인류 항공회사의 중역으로 웨스트버지니아 주 출신의 상원의원으로 그리고 위대한 사회지도자로 활약했다. 생각에 따라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타오르는 소망을 지닌 한 누구나 새롭게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중도에서 포기한다면 이름도 모르는 다른 이에게 승리를 넘겨주고 마는 것이다. 꿈을 꾸기만 해서는 안 된다. 타오르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강렬한 소망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느냐 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많은 부를 쌓고 싶다면 단지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속으로부터 부자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고 그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 착실한 계획을 세운 다음 결코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심 아래 계획을 실천해야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한 6가지 원칙.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한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 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둘째, 원하는 금액을 확정했다면 그것을 달성하는 정확한 날짜를 정한다. 셋째,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세상에 노력 없는 대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설령 그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다섯째, 위에 4가지 원칙 얻고 싶은 돈의 금액, 기일, 그러기 위해 할 일, 철저한 계획을 종이에 상세히 적는다. 여섯째, 종이에 적은 원칙을 1일 이외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즉시 되도록 큰 소리로 읽는다. 이때 당신은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그 중에서도 6번째 원칙이 중요하다. 아직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불타오르는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의 갈림길이 된다. 당신이 진심으로 돈을 원한다면 그 돈이 손에 들어왔을 때의 일을 상상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 마음의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이 6가지 원칙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꼭 기억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이 6가지 원칙을 실행해 노동자에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6가지 원칙은 단지 부를 얻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소망을 성취하는 데도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어떤 희생이나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성공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는 상상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꿈을 꾸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다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굳은 믿음 아래 계획을 세워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지금 당장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명확하고 강렬한 소망과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 부를 원하는 사람은 우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발명품, 새로운 텔레비전 프로그램, 새로운 영화 등이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발전된 모습의 이면에는 소용돌이치는 에너지가 있다. 바로 이것이 불타오르는 소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지도자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은 아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미래를 확신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천루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비행기와 자동차 등 인류 생활에 편리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을 공상가라고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나태하고 병약한 비관주의자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며 그 실현이 멀지 않았음을 믿으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완성한 것이다. 만일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은 무시해도 좋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어떤 실패에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가치 있는 성공의 씨앗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에디슨은 전등을 발명하기 전 수천 번 실패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한 공상가는 도중에서 간단히 손을 드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담배 체인점 설립을 꿈꾸었던 워렌은 마침내 미국 최대의 담배 체인점을 실현했다. 또 라이트 형제의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진지한 꿈이 오늘날 세계여행을 가능케 했다. 마르코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 꿈이 오늘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나 마르코니가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공중에 전파를 띄워 통신할 수 있다는 이론을 처음 발표했을 때 친구들은 그를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남들 눈에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으나 그에게는 불타오르는 소망이 있고 마침내 꿈을 실현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금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발명의 기회가 널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완성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을 공상가라고 부른다. 공상가라 하면 비현실적이고 막연히 꿈만 꾸는 사람처럼 들리지만 진실한 공상가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가능성을 바라보고 개척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공에 이르는 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사람들의 시작은 비참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도중에는 손바닥이 터지도록 고난에 시달려야 한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완성한 것은 종교 재판에 져서 투옥된 이유였다. 오 헨리는 오하이오주에서 수감 중에 비로소 자신에게 잠재해 있는 천재적인 재능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비참한 범죄자로 일생을 끝내지 않고 위대한 작가로서 또 하나의 생애를 견고하게 구축해냈다. 찰스 디킨스는 물건에 상표를 붙이는 평범한 기능공이었으나 쓰라린 시련을 경험하고 난 후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큰 병을 앓아 시각청각 언어장애라는 삼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역사의 한 페이지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실증한 사람이다. 로버트 번즈는 벽지에 사는 가난뱅이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였으나 순결무구한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시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수많은 명곡을 작곡했으며 존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신라권을 쓴 영국 최고의 시인이 되었다. 이들의 진지한 꿈은 훌륭한 예술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람들 외에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은 무수히 많다. 당신은 비참하고 가난한 인생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하겠다는 소망을 불태울 것인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다음의 시를 음미하면서 생각해보기 바란다. 인생을 싼값에 파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 이상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에 고용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원하는 만큼의 급료를 주겠지만 한번 급료가 결정되면 일생 그 급료로 참아야만 합니다. 가령 비참한 일이라도 자진하여 고생을 배운다면 짜립심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넘치는 부를 줍니다. 인생은 원하는 만큼 준다. 하지만 단순히 바람을 가지는 것과 소망을 현실의 것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소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다. 즉 희망이나 기대가 아닌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신념은 물론이거니와 성의와 용기도 마음이 초조하면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